경기 후 공개된 영상 하나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손흥민은 원정 팬들에게 야유를 받는 장면이 담겨 있어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일부 팬들은 손흥민 혼자서 경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원정 팬들이 손흥민에게만 야유를 퍼붓는가? 라며 어이없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글러 감독도 주변에서 보이지 않고 동료 선수들 역시 사라져버린 모습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정말 비겁한 인간들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국내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상 편집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진실이 존재한다며 많은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19일 오후 11시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에서 에버턴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졸전 끝에 2대3으로 패배하며 순위가 15위까지 떨어지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전 원톱 솔랑케가 부상을 당해 출전이 어려워졌고 좌우측 윙어인 베르너와 존슨마저 각각 햄스트링과 종아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손흥민, 클루셉스키, 메디슨밖에 남지 않은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교체 명단에 올라있던 양민혁은 팬들의 기대 속에서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EPL에서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양민혁은 마이키 무어에게 밀려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에버턴은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끔찍한 부진에 시달리며 결국 기존 감독 션 다이치를 해임하고 웨스트햄에서 경질된 데이비드 모예스를 새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에버턴은 여전히 전술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전반전에 선보인 변형 300 시스템이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밖에 되지 않은 아치 그레이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격 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며 공을 운반하고 빌드업 시에는 우측 포로를 올려서 아치 그레이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이건 완전히 넌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의 압박이 강해지고 상황이 긴박해지면 아치 그레이의 동선 정리가 되지 않아 수비진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전에서 일어난 3번의 실점 장면 모두 아치 그레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아치 그레이의 잘못이 아니라 어린 선수에게 과도한 역할을 부여한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실패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전반전에 3골을 내주고 후반에 2골을 넣어 추격했지만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에버턴에게 승점 3점을 내주며 EPL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했습니다. 팬들은 이 끔찍한 패배에 격분하고 있는데요. 일부 축구 팬들은 경기 후 원정 응원을 온 팬들이 손흥민에게 야유와 험한 말을 퍼붓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마치 이 패배의 원흉이 손흥민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 간의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은 영국 현지 토트넘 팬이 촬영한 3분 49초 길이의 원본을 바탕으로 SNS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14초 전후의 분량만 편집되어 손흥민이 야유를 받는 장면만 잘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본 팬들은 손흥민이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정 팬들이 그에게 엄청난 야유를 퍼붓는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이 영상 앞에 있었던 상황을 알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는 부주장인 메디슨이 팬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가고 뒤에서는 포스트 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에 합류하여 어린 아치 그레이를 위로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에 알려진 선수단이 팬들 앞에 나서기를 꺼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왼쪽에 서 있던 메디슨에게도 원정 팬들의 야유가 쏟아지며 한 팬이 손흥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은 그 팬의 분노와 야유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얼굴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페드로 포로는 옆에서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온몸으로 이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에서 부주장 메디슨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메디슨은 오른쪽으로 걸어가 그 팬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다가가는데요. 하지만 원정 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며 선수단과 포스트코글루 감독을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메디슨은 이 모든 험한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때 포스트코글루와 포로는 메디슨을 향해 걸어가며 그가 혼자서 원정 팬들의 분노를 받아내는 상황을 지켜봅니다. 포스트코글루는 메디슨에게 다가가 가볍게 등을 두드리며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페드로 포로는 원정 팬들 앞에 서서 그들을 진정시키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글루와 손흥민은 상황을 지켜보며 천천히 페드로 포로에게 다가가고, 포로는 원정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포스트코글루와 손흥민은 페드로 포로가 팬들의 분노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 했습니다.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혼자서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그들의 실망과 분노를 경기에 대한 결과에 맞서며 원정 팬들 앞에서 고스란히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이 시점부터 시작되어 마치 원정 팬들이 손흥민만을 비난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처럼 묘사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이 상황에 대해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원정 팬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혼자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왜 원정 팬들이 그에게만 화를 내냐고 반문하며, 북런던에서 구디슨 파크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진짜 팬들은 원정을 와서 응원을 했을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손흥민이 전반전에 놓친 2번의 결정적 찬스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경기에서 찬스가 자주 오지 않으면 골을 만들기 어렵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찬스가 오지 않거나 슈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과 팀에 대한 여론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으며 팬들의 분노와 실망을 담은 현장의 모습이 더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스포츠 탈장으로 고생하면서 겨우 10골을 넣었을 때에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천하의 선수도 실전에서 슈팅할 기회가 없다면 당연히 감각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며,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11명뿐이었고 그들을 모두 활용하려다 보니 400에서 300으로 변화를 주게 됐다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술적 실패가 이날 패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전체 영상의 맥락을 보면 원정 팬들이 선수단 전체에게 분노를 표출하다가 결국 부주장 메디슨과 주장 손흥민에게 그들의 분노와 슬픔을 토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와중에 감독은 먼저 등을 돌리고 라커룸으로 사라졌지만 손흥민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원정 팬들 앞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안타까워 보일 수 있으나 EPL 최초의 동양인 주장으로서 원정 팬들에게 책임감을 보여준 그는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행동에 대해 조용히 찬사를 보내며 많은 팬들이 그의 진지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은 제작진의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듭니다.